세 분 오시니까 그야말로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데 그 세 분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교류를 방송 말고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교류? 네. 저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아니 세 분 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지만 각계로 연락하거나 네, 이런 네. 분들은 서로 간에 화살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네. 뭐 이동형 TV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요. 정말 놀랍게 이제 들어오고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실제로 저한테도 남천동 요즘 보는 분들 많잖아요. 네. 남천동 씨 너도 알고 있는데 왜 안 알려줬냐는데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저 형들 잘 저 지내는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고백하자면 네. 황희두 선생님이 하는 알림이 황희두 구독한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아, 진짜요? 야, 방송을 한 지는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방송한 지 5년 넘었어요. 됐습니다. 5년 넘었는데. 5년 넘었어요, 우리? 저는 심지어 헬마우스 응원했었거든요. 네, 이런 사이입니다. 지옥으로 누굴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님 이해가 가는 게 요즘 사장 남천동이 너무 폼이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많은 사람이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희 같은 기자들도 사장 남천동을 챙겨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예, 인기가 예. 대단하기 때문에 예, 심지어 너무- 우리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할 때 네. 헬마우스가 영입 1순위였어요. 근데 그것도 경향TV가 까나는데? 얘기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보니까 콧방귀도 안 끼 이런 분인데 아무래도 정말로 이제 그 남천동 자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남의 일에 관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유, 네. 저러다가 나락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특히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 남천동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임경민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골간 어떤 겁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명태균 게이트의 네. 가장 핵심적인 골간. 네. 뭐 사실 이제 핵심은 용산이 어느 정도나 명태균 씨와 이제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게 이제 실제 이권과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오늘도 뉴스토마토에 나온 거 보니까 강원도지사 선거, 맞아요.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은 뭐 김건희 여사였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일 거고 아마 뭐 기자분들은 다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취재 작가로 이제 오래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 문제들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권. 네. 네, 항상 이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용산 입장에서는 찜찜하긴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조언을 받는 사람이었다로 가름하려는 최종 전략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때도 실패했던 전략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어떤 이권을 챙겨주려고 했느냐.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와야 이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 문제를 앞을 내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취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과거에 방송 작가 아까 네. 취재 작가로 소개를 하셨는데 네, 네. 그런 일했던 경험이 방송을 직접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약간 아니에요. 예. 민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한다는 게 정치인을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듣는 방식이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정치권의 이제 패널들하고 좀 차별점을 주고 싶어서 주로 이제 기자들을 취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취재하면 당사자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많이 거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의 특성이 좀 다른데 저희는 주로 여당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주업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어떤 공세를 하려면 그쪽 내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통제가 잘 돼 있어서 자기네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뭐 편견하고 좀 다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더 안 하는 게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듣다 1시간 걸려.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치. 이 미친 인간이 이걸 나한테 왜 얘기를 해주지?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알죠, 그거는. 많죠. 진짜 그냥 얘기해요. 근데 약간 그 정치 문화의 차이인데 그 정당 문화가 달라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조금 더 개별적이고 좀 더 독립성이 좀 강한 편이고 자기 판단이 이제 활동할 때 좀 강하게 개입하는 데 비해서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진짜 통제를 잘 당하고
그리고 입조심의 어떤 그 강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지한테 유리할 때만 내부 얘기를 해주지 당의 결정적인 부분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취재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취재 기자들, 네.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야 밥 먹을 때 뭔 얘기하더냐, 혹은 뭐 술 마실 때 말실수로 튀어나온 얘기들 뭐가 있더냐, 뭐 기류나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취재를 하거든요.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남천동 안에 좀 녹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종합 예술로 표현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필터링을 한번 거친 건데 네. 그런 분위기를 잘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전달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취재 기자를 취재하면 지상파 방송용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취재 그 사실 이제 서로 뻔히 알기 때문에 지상파에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취재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유튜브는 그런 거 나발이가 없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방심이가 있습니까? 뭐 방통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거든요. 고소당하면 내가 당하면 되는 거고. 그 패턴 안에서는 좀 유튜브가 좀 편한 면이 네. 있죠. 지금 이제 그 임경빈 작가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은 좀 국민의힘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일하셨던 분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동의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되는 게 있을 때 뭐 그 중에서 이제 막 민주당 정치인들이 욕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본인이 막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텔레그램에 뭐가 막 와요. 아 이거 누가 봐도 그러면서 밑에 방송 잘 보고 있어 이러면 아니 뻔하잖아요.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인간들이. 이게 좀. 네. 물론 이제 저도 이게 뭐 심각한 내용이거나 하면 다루죠. 아니면 네. 정말 알려져야 되는데 안 알려지는 경우 다루는데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자기 광팔라고 할 때 네, 응원합니다. 네, 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많은 분들이 다 알지만 전직이 프로게이머시잖아요. 네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치하고 비슷한 좀 얘기하자면은 네. 수싸움에 능한 사람이 이런 게 있는데 네. 민주당이 당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수싸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여의도로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적나라하게 네. 갑니까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저도 이제 밖에서 보면 하도 막 삼국지 용어 쓰고 네. 막 이런 비유들이 많으니까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모인 거구나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냥 막 남 씹고 있고 자기 주목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문제다가 아니라 네. 그냥 마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다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갖 막 음모라든지 막 그런 공격하고 이런 게 정치랑도 비슷한 게임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네. 결국에는 근데 이래서 이 취재가 중요하고 제가 남천동이 가장 든든한 게 뭐냐 저도 뭐 여러 고소도 당하고 재판도 다녀봤는데 이제 거의 출처가 남천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사장 남천동을 보시라. 실제로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떻냐면요. 이 영상 시작부터 증거로 첨부된 거 다 봐요. 제가 막 물 먹고 이제 처음에 시청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는 타임 있죠. 그걸 판사들하고 여기 재판 보러 온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젠 남천동 틀면 지금 됩니다. 요즘 네. 정치 유튜브 업계에서 두 명이 가장 표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하고 장윤성 기자님 두 명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업계의 표적이 돼 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 우려하셨지만 혹시나 네. 정말로 너무 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면 일단은 우리 네. 사장 남천동이 뜨면서 우리 지금 황희두 이사 얼굴이 폈어요. 얼굴 좀 뽀얀 거 좀 보세요. 든든합니다. 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잘 가시고요. 아디오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장윤선 선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서로 취재할 때 상대방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상철 평론가하고도 방송도 많이 했었고 대기실에서 자주 마주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서 이제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알아버리면 서로 약간 그 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내가 털리면 성철형 털리고 이렇게 될까봐 혹은 뭐 윤선 선배 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통화를 잘 안 하는 오히려 그런 네. 측면도 있죠. 한 큐를 좀 돌리는 우리 네. 용어로 이제. 아니 그리고 저는 나오신 세 분 중에서 사실 기추자님이 있으면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또 이름이 기레기 추적자야. 제가 기자 생활 적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경향신문이죠. 네, 나도 좀 이렇게 좀 분류돼 있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저 괜찮은 거죠 방송에도. 예, 괜찮습니다. 오프닝 멘트만 조금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구 없는 극단 정치. 그래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방송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면은 누구나 다 제 오프닝을 듣고 다 이런 지적을 아닙니다. 해주시는데 매력적입니다. 저는 꿋꿋하게 가기로 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매력적이세요. 처음에 좀 흔들렸는데 꿋꿋하게 가기로 했고. 꿋꿋하게. 그리고 선글라스를 이제 네. 제가 그냥 대기실에서는 안 쓰셨는데 네네. 방송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쓰고 나오세요. 네네. 그
이유가 좀 이렇게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지금도 현재 다른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방송 안 하고 싶은데요 했는데 저한테 이제 방송을 하자고 하신 분이 그 미디어오늘 전 국장이었던 민동기 기자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안 하고 싶어요. 얼굴 팔리는 거 싫어요. 했더니 그럼 마스크 끼든가 선글라스 끼든가 뭐 가발을 쓰던가 뭐든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선글라스 낄게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아예 이제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려서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 아까 이제 현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업이 혹시 언론계 근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전혀 다른 일이고 네. 원래는 제가 아예 제 모습이나 제 정보 같은 걸 드러내지 않는 게 좀 익숙한 편인 게 전 사실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SNS도 다 가명이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좀 사실 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익숙한 편이고 지금은 그걸 그만뒀고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티셔츠가 여러 개던데 티셔츠 사업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약간 쓰리잡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 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고 싶어요. 세 분 모두 너무나 이제 정치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세 분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아주 뭐 100살에 사신 건 아니지만 반백살도 아니지만 변천사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황희도 이사님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한때 이명박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네. 오창석 평론가도 좋아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형은 찍었고 전 찍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 이준석 씨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좋아했다고?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문제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뭐 촛불 들고 2016년도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온라인 세상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인물로 치면 이제 최영국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건달알베라 불리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 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삶의 철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 뭐 부, 명예, 권력 이게 삶의 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알고 나서 이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그 안에 이제 심리적 문제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경미 작가님 묘하게 느낌이 뭐냐면은 옛날에 꽈방에 가면 있는 선배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학생운동 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저희가 학생운동은 적극적으로 하던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이제 학생운동도 그 부류가 둘인데 그 꽈방에 가면 늘 이제 플랜카드 쓰고 있는 형들이 있고요. 그 옆에서 술 마시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현장에는 안 가요. 옆에서 고나리만 엄청 하거든요. 고나리지.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단어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삐뚤빼뚤하다. 그리고 이제 술만 마시고 집에 갑니다. 그게 주로 저였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어 본 적이 없고 뭐 저희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마지막 한 총련 세대였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한 총련 마지막 회장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문 닫고 나가신 의장이겠죠. 저희 한 서너 학번 정도 선배일 건데 그런 세대여가지고 학생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누가 이제 안 맞는 얘기 하는 거 잘 못 참고 그 이제 옆에 딴지 걸고 이제 주로 그 개기고 뭐 선배들이 이제 헛소리하면 이제 개기고 이제 그렇다고 뭘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약간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근데 뭐 그러다가 흘러서 시사 방송 작가를 하다 보니까 뭐 또 계속 딴지 거는 일이 또 직업이잖아요. 이쪽 기자든 뭐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든. 그거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뭐. 아니 기추자님은 그에 반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길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별도의 별난 생각을 갖기 좀 어려운 직업 아닙니까? 그게 저는 진짜 좀 약간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때 용산 참사가 이제 일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접하던 그 기사나 주위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리기도 했고요. 근데 대학 가면서 용산 참사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빠죠.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까 완전 군대 갔다 온 완전 왕오빠. 근데 그 오빠는 용산 참사 근데 좀 너무 폭력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가 야,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저한테 툭 했는데 그게 저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을 좀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분명히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기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고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약간 세상이 약간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그게 큰 계기가 됐어요. 충격이 오셨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틀렸다. 이게 프레임이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디어 네. 비평을 시작한 것 자체가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참사에 대한 인식부터 네, 뭔가 맞습니다. 언론이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옛날 사람인데 싸이월드로 이제 이미 08학번인 것 자체가 옛날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해서 다른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지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남기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어지면서 막 꽤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여하간 시사나 정치 이슈는 사실은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 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들을 가볍고 유쾌하게 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장 남천동이 사랑을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 남천동에서 이렇게 텐션 올릴 때하고 네. MBC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달라요? 요즘 그 MZ들 말로 이제 부캐라고 하죠. 부캐. 그 지상파에 나갈 때 이제 부캐가 있고, 네. 뭐 저는 사실 제작진으로 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2003년부터 방송 작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제작 마인드, 우리 말로는 이제 저 업계 용어로 제작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컨셉에 맞춰준다. 왜냐면 내가 항상 그거를 패널들한테 요구해왔던 사람이니까 네. 못 맞추는 사람은 밉거든요. 그게 눈치 없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포맷이 있고 네. 컨셉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지상파에 와서 유튜브에서 하던 대로 하네. 이랬으면 제가 방송 작가였어도 이제 꼴보기 싫을 거기 때문에 나가면 가능하면 이제 그쪽 업계의 룰에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중해요. 네. 뭐 진중한 것도 진중하죠. 저 나름대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건데 앵커 하시는 이제 권순표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자 출신이시라 네. 질러서 가시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전임이었던 신장식 의원도 이제 앵커를 하실 때 그보다 더 질러서 가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나름 유튜버 출신인데 제가 못 따라가. 진정시키고 뭐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뭐 상대 쪽 입장을 좀 반영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네.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 여러 방송 보니 사실 기추자 월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컨셉이 있거든요. 예.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그 작가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 기추자 월드의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무슨 그런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그 뜨는 게 있으면 일단 봅니다. 이것도 제작진 마인드거든요.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네. 일단 한번 봐요. 근데 기추자 월드는 처음에 이제 차에서 그 뭐 하셨을 때 있어요. 차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뭐 자기 이동하는 도중에 뭐 녹음했나 뭐 녹화했나 뭐 가끔 그랬을 보신 것 거예요. 같네요. 네. 초기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저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 형식이니까. 예. 아니 뭐. 처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접속자들 라이브 방송 들어오면은 이런 가벼운 얘기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진지한 얘기로 가는 플로우더라 대체로 보니까 뭐 그런 컨셉이고 실제로 이제 미디어 비평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비평들이 좀 결과를 바꾼 적도 좀 있습니까? 네, 그게 있는데 제가 해서 됐다고 하는 건 너무 자아가인 같아서요. 네. 그냥 뭐 가령 제목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수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좀 어떨 때 많이 변화를 느끼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길게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좀 읽어주고 좀 알아야 기사가 틀렸음을 알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렇죠. 모르는데 네. 틀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를 바라는데 읽지를 하니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응축하고 짤로 만들고 짧게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좀 그래 이게 조금 먹히는구나 생각을 한 게 짧게 짤로 만들고 기사를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을 때 커뮤니티에 돌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가 만든지 모르죠. 근데 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거 봐봐 웃기다 이러면서 갖고 가서 막 반박하는 걸로 짤로 댓글로 달고 제 거를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래도 짤이더라도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게 틀렸으면 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일 때도 저는 충분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황희도 기사님 방송을 잠깐 쉬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쉬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왔어요?
모르는 사이에 잠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조만간 다시 이제 재판 받게 되면 꼭 얘기할 겁니다. 모든 건 임경빈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말로 이제 활발하게 본인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정어리 TV에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신변님하고 뉴스토마토에서 같이 또 방송도 하고 원래 이제 토론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방향이 같은 것 같아가지고 또 워낙 많이 또 배우고 있고 법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송 이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아까 사실 그 참사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제 부끄러운 역사가 이명박이라는 사람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사실 제가 무뎠던 시절이 있거든요. 제가 용산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어, 전 특히 프로게이머들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 풀로 해요. 밥 먹고 게임하다가 잠깐 쉴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봅니다. 그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팬코 같은 데 계속 봐요. 방송하는 형들도 다 팬코 봅니다. 거기서 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걸 저는 그때 당시 이명박 국정원이 국민 세금을 갖고 심리전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심을 하지 못하는 전혀 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유의지로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거를 이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들도 쫙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2구 참사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럼 막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랑 다른 세상이 뭐냐면 야 그러면 너네들은 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 안 해? 언제까지 추모할 거야?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하고 다수가 거기 댓글 달고 막 생방송 몇 군데 가서 막 몇만 명이 보는 데서 채팅이 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 들어가거든요. 저도 거기에 빠졌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당장 어제도 소설가 한강 작가님이 엄청난 역사를 쓰셨잖아요. 실제 이명박 국정원이 어떤 짓까지 저질렀냐면 블랙리스트였죠. 블랙리스트에다가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걸 어떤 식으로 단계적인 공작을 하냐면 그 앞에 권위적인 그 인권상 라프토상이라고 있는데 그것부터 쳐야 된다. 그래야 노벨 평화상 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간다. 이런 짓까지 뒤에서 저질렀던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했었지? 이준석 씨는 또 다른 맥락이지만 그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부도 하고 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서 사실 지금 저는 과거에 저랑 싸우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야, 세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날 때부터 이렇게 진보 평론가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확실히. 저 전혀 아닙니다. 변천사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대단한 게 뭐 저희도 정치를 관찰한 지가 거의 20년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투표 성향도 잘 안 바꾸거든요. 유권자 집단들이 정말 고정적으로 투표 성향도 1번 찍던 사람이 2번 찍거나 2번 찍던 사람이 1번 찍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뭐 박근혜 국정농단급의 어떤 초대형 사건이 발생해서 단발적으로 이 투표 경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황희두 이사처럼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인생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청년이 아닌가. 저 꼰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왜 저 내보내주세요 그냥. 말을 시작은 했는데 이거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꼼꼼하네요. 이 얘기는 황희두 이사를 그만큼 평론가나 이런 걸로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역시 우리 기주자님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뉴스도 하시고 내교활도 하시는데 네. 솔직히 요즘 같이 패널로 같이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높게 칠만하다 이런 사람 좀 있어요. 아니 근데 구경 기자는 어떻게 모든 걸 다 봐요 그렇게. 얘기 끝나고 뭐 정어리 TV 뭐 내교활 뭐 다 나오네. 어려운 게 국정원입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일단은 저는 그 우리 작가님이 연락을 주실 때 기추자 평론가님 너무 기씨 어디 기씨야? 기시다 기시요. 평론가님이란 말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론을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일단 훈련이 쉽게 전달하는 게 원래도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치 정말 관심 없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쉽게 전달하는 거. 왜냐하면 정치인의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약간 시사 깔깔보, 약간 시사적인 얘기하는 약간 미친놈으로 인식되고 싶어요. 쟤는 진짜 미친 애 같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인식되고 싶은 거고 절대 평론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사 깔깔보가 숨쉬기에는 좀 중심을 지키는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잘 맞아주고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요즘에는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렇게 때리면서 방송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코어가 없죠. 약간 연체동물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메인 MC들이 같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해파리거든요.
이게 치면 치는 대로 들어가니까 그 타격감이 엄청 납니다. 근데 이제 기추자 씨도 그렇고 황희도 이사도 굉장히 좀 초기부터 이제 그런 맞아요. 컨셉이었는데 그 저는 좀 남천동을 기획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JTBC에서 일할 때 정치부회의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같이 기획할 때도 계속 그 스스로 좀 고민을 했던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정치 문화 특히 정치 방송 관련된 문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비평을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권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운영되는 정치 시사 유튜브들도 상당수가 반 정치인인 경우들 맞아요. 내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채널이 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작진 마인드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스스로 이제 일종의 저널리스트라고 오래 생각해왔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너무 들어간다 싶은 채널들이 많아서 물론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뭐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고 대상화할 수 있는 정치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그걸 이제 비웃고 희화화시키고 좀 풍자하고 뭐 적극적으로 놀리는 프로그램들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지미 키멜 쇼나 뭐 아니면 미국의 그 수많은 정치 팟캐스트들 그런 채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할 때 뭐 기추자 씨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황희도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하고는 아니구나 얘는 정치인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만들 때도 가능하면 정치인 출연을 좀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합이 잘 맞는 깔깔거릴 수 있는 멤버들을 좀 단단하게 구성을 해서 정치권을 대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좀 유권자들이 좀 즐기면서 정치를 자기 생활 안으로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동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